중학교 1학년 지학송 3과 본문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문법 지식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지난 1과 2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단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분석해보는 우리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품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8개 품사를 가지고 문장을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문장을 조금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부품을 위주로 문장을 살펴보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법 요소가 있었습니다. 팔품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문장 속에서 다양한 품사를 한번 볼 것이고, 아울러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성분, 이것을 통해서도 문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Grandma's Secret Recipe, 우리 할머니의 비밀 요리법.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apostrophe에다가 s를 붙이면 소유격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의라는 뜻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Hi, I'm Sam. 안녕, 나는 샘이고요. 특별할 거 없죠? I live with my grandma and she's a great cook. 자, 여기 가운데 and가 보이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이 접속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접속사 앞에 또 콤마가 이렇게 찍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문장 속에 두 개의 절이 들어있는 구조이다, 그죠?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 and였습니다. 그러면 각각 절절 해석하면 되겠죠? 나는 우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She's a great cook 할 때 이때 she는 대명사였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죠. 멀리 있지 않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주 훌륭한 쿡입니다. 이 쿡이 동사로 쓰이면 요리하다 라는 뜻이지만 방금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죠. 명사로 쓰인 쿡은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아주 훌륭한 요리사이십니다. She makes delicious food. 이때 역시 she도 할머니겠죠. 우리 할머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십니다. Just like magic. 이때 just 같은 말은 부사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마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때 like는 품사로는 전치사, 이거 뜻은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처럼, 마치 마법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십니다. 여기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가 있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의 모양이 살짝 바뀌죠. 방금처럼 s가 붙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문법들이 우리 1과 2과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1과 2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We often cook together. 이때 we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이면서 복수의 대명사이죠. 1인칭이니까 말하는 사람인 I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we니까 나와 우리 할머니를 함께 지칭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cook, 요리합니다. 이때는 동사 cook이죠. 아까 여기서는 명사 cook이었고, 요리를 하는데 함께 요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이 often은 우리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종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런 부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다라고 해서 빈도부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빈번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빈도부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텐데, 빈도부사에도 그 빈번한 정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always 같은 것도 빈도부사이고 never 같은 것도 빈도부사입니다. 의미상 보면 always는 항상 뭐뭐 하는 것이고 never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기는 항상 일어나는 약 한 100% 정도의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never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한 0% 정도로 일어나는 거겠죠. 그 빈번한 정도가. 그러면 often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이니까 아무래도 always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말이겠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sometimes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때때로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빈도부사입니다. 그러면 often보다는 조금 덜 빈번하게, 하지만 never보다는 좀 더 빈번하게, 이렇게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often이 몇 %고 또 sometimes가 몇 %고 이렇게 숫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영어 문법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Thanks to her, 이때 역시 her도 할머니입니다. 자,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Thanks to라고 하는 표현.
이 두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는 특히 품사로 따지자면 전치사에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모양입니다. 뜻은 뭐뭐뭐뭐 덕분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녀 덕분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할머니 덕분에. 단어가 두 개 모인 것을 우리가 구라고 했고, 품사로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전치사라고 부르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thanks to 자체를 아예 한 개의 덩어리로 외우면 되겠죠. 우리 할머니 덕분에 I can make some simple dishes. 이때 dish는 접시라는 뜻이 아닌 걸 알고 있겠죠? 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요리들을, dish의 복수형이 es가 됐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아주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와서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팔품사 중에 정말 중요한 품사가 바로 동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팔품사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동사를 도와주는 요소에 해당하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자가 도울 조자니까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이 조동사는 동사와 함께 쓰여야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체로는 조동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조동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모양을 바꾸지 않고 원래 형태인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동사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조동사도 너무 종류도 많고 모양도 많고, 심지어 지금 보고 있는 이 can이라고 하는 것도 조동사인데 이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또 한 가지 뜻이 아닙니다. 이 뜻도 참 많고, 그래서 조동사는 공부할 게 정말 많은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can이라는 조동사도 뜻이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참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능력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can이라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두 번째 뜻으로는 가능성을 뜻할 때도 쓰입니다. 가능성도 할 수 있다인데 이 능력과 가능성은 약간 뜻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데 두터운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너 감기에 걸릴 수 있어 라고 할 때 You can catch a cold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감기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할 수 있다라고 비슷하게 표현되지만 세부적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 또 요청이나 부탁을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라고 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고, 또 사진을 좀 찍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과 비슷한 또 뜻 중에 허락이나 또는 금지를 나타낼 때도 can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라고 하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은 나한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죠. 또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태인 걸 보고 Can I help you? 라고 할 때 그때 can은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중학교 1학년에서 만나게 되는 조동사 can은 이 많은 뜻들 중에서 대체로 1번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서 can이라는 조동사를 만났을 때 이 1번 뜻인지 3번 뜻인지 5번 뜻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어 실력에 가깝죠.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조동사라고 하는 또 별도의 품사가 있다.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동사 앞에 쓴다. 그리고 조동사는 종류가 너무 많다. 한 조동사만 하더라도 뜻이 정말 많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모양을 바꾸지 말고 원형, 원래 형태를 그대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요 원칙만 일단 기억합시다. 조동사 나올 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Mac and cheese is one of them. 여기에서 mac and cheese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이다, 그죠? 그리고 is는 서술어이고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보어입니다. 그리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절로 해석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개의 절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맥앤치즈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네, 복수 형태를 찾아야 되니까 앞문장에서 몇 가지 간단한 요리들, 우리 할머니 덕분에 내가 몇 가지 간단한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간단한 요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맥앤치즈입니다. 이때 이 맥앤치즈에서 and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맥과 치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합쳐져서 한 개의 음식 이름이 된 거죠. 우리 curry and rice, 카레와 라이스가 합쳐져서 카레 라이스가 되는 것처럼 맥앤치즈도 맥과 치즈가 합쳐져서 한 개의 음식이 된 거니까 이거를 두 개로 보면 안 되고 한 개의 음식. 그래서 이것을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비동사는 단수형인 is가 된 겁니다. 맥앤치즈라고 하는 음식이 그것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I can make it 할 때 이때 it은 역시 앞에 있는 맥앤치즈를 가리키는 거겠죠. 맥앤치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조동사 can이 나왔고 이 can은 바로 뒤에 있는 make를 도와주는데 능력의 의미로 도와주고 있죠. 그것을 맥앤치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바로 뒤에 또 두 개의 단어가 더 있네요. very는 부사이고 well도 부사입니다. 뜻은 잘이란 뜻이죠. 그러면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well은 mak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고 매우라고 하는 말은 바로 뒤에 있는 또 well이라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것이고 부사가 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동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사라는 품사이다. Mac means macaroni, a type of pasta. 여기서 mac and cheese라는 음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mac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means 의미합니다. 마카로니를 의미합니다. 마카로니 철자를 잘 보면 mac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mac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 아니죠? 2인칭 아니죠? 3인칭입니다. 그러면서 단수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동사에 s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mac은 마카로니를 의미하고요. 하고 나서 바로 옆에 보니까 콤마가 있네요. 이런 쉼표는 보통 A, B, C, 이럴 때 열거할 때 쓰기도 하지만 방금 여기는 열거한다기보다는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사실상 동일한 정보이죠.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마카로니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한 것이 파스타의 한 종류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토막 상식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파스타인데 여러분들이 파스타도 알 것이고 스파게티라고 하는 것도 알 건데 파스타와 스파게티가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파스타가 큰 이름입니다. 좀 포괄적인 이름, 좀 넓은 이름입니다. 이 파스타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한 600가지 이상이나 된다고 하죠. 그 파스타의 종류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입니다. 그 파스타 중에서도 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 중에서도 아주 길게 생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수처럼 생긴 면이죠. 그렇게 길게 생긴 면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인데 스파게티 말고도 뭐 페투치네 같은 것도 있고 뭐 링귀네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긴 면이 있으면 또 짧은 면도 있겠죠. 그 짧은 면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표적인 게 펜네라든지 뭐 푸실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카로니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파스타가 큰 종류이고 그 중에서 면의 모양이 기냐 아니면 짧으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 또 짧은 것 중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카로니입니다. 또 면이 이렇게 길거나 짧게 생긴 것만 있지는 않죠. 여러분 혹시 라자냐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라자냐처럼 면이 아주 얇고 넓게 생긴 그런 면으로 생긴 게 라자냐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 면을 만들 때 밀가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자 같은 걸로 면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거는 또 뇨끼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파스타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문법 시간인데 굳이 왜 파스타 얘기를 하냐면 문법도 이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품사를 배웠는데 이 팔품사 안에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을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 이 동사 안에도 정말로 많은 종류들이고 이 많은 종류 안에서도 또 다른 또 많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방금 우리 조동사도 마찬가지였죠. 조동사도 일반 조동사다, 무슨 서법 조동사다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도 뭐 해서 세부, 하부 종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2학년, 3학년에 이어질 내용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1학년에서의 그 기본 중에 기본인 부분은 문장 성분과 팔품사를 정말 중요하게 복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Many Americans love this food. 많은 미국 사람들이 American 미국 사람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죠.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음식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mac and cheese이죠. The recipe is simple. 이 레시피는 요리법입니다. 이 요리법 중에서도 수많은 음식이 요리법이 아니라 정관사 더를 붙였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요리법이니까 이 맥앤치즈를 만드는 그 요리 방법이겠죠. 그래서 더가 붙은 겁니다. 요리법은 간단합니다. So you can make it too. 여러분도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때 it은 the recipe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mac and cheese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이때 to는 부사로 쓰여서 뭐뭐뭐뭐도 뭐뭐뭐뭐 역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조동사 can이 있어서 바로 뒤에 있는 동사 make를 도와주는데 어떤 의미로 도와주냐면 여기서도 역시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도와주겠죠.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나 요리 방법이 쉬운지 여러분도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짧게 지나가면서 이 so를 접속사라고 불렀다. 그죠? 1학년 때 배우는 접속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등위 접속사라고 했었고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등한 대등한 문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and, or, but 이었는데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so 정도 되겠습니다. so는 그래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요리법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이죠. 그래서 인과 관계로 연결해주는 그런 등위 접속사 so입니다. Here is the recipe. 이제 요리법이 쉽다고 했으니까 그 요리법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 이 요리법이 있습니다. 자, 요 문장을 우리 문장 성분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문장의 맨 앞머리에 있는 여기 here가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는 the recipe 이 부분이 실제적인 주어이고 앞에 있는 is가 동사, 즉 서술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here라고 하는 것은 우리 품사로는 부사인데 여기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 굳이 이름을 부르자면 수식어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과에서 배웠었던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있었다. 그죠? 그거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there is, there are 할 때 이 there는 해석되지 않는 there,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here는 해석이 되는 부사입니다. 여기에 요리법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You need 마카로니 있어야 되고 치즈, 밀크, 버터, flour, flour는 밀가루입니다. salt가 필요하겠네요. 소금. 참고로 지금 여기에 쓴 부분은 문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물음표가 없으니까 문장은 아닙니다. 그냥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이제 레시피를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네요. 첫 번째, boil the macaroni. 마카로니를 끓이십시오. 삶으십시오. boil. 두 번째, melt the butter in a pan. 이때 팬은 우리 후라이팬이라고 할 때 그 팬인 겁니다. 팬에다가 버터를 melt, 녹이십시오. 지금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인데 문장을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명령문이라고 배운 적이 있다. 그죠? 버터를 팬에다가 녹이십시오. 우리 조금 있다가 바로 뒷페이지에서 설명할 텐데 여기 in 이런 것들을 품사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add the flour and salt. 이때 and는 명사 두 개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겠죠. 더하십시오. 뭘 더하냐면 밀가루와 소금을 함께 거기다 더하십시오. 팬에다가 버터를 녹인 다음에 그 녹인 거기에다가 밀가루도 넣고 소금도 넣고 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add the milk and stir slowly. 이때 and는 역시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걸 찾으시오. 그러면 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밀크와 stir를 연결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항상 and는 동일한 문법적 성질을 연결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뭘 연결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뒤를 먼저 봐야 됩니다. and 바로 뒤를 봤더니 stir는 휘젓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를 봤더니 동사가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동사를 찾아야죠. 그래서 밀크가 아니라 add라고 하는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요거 연결하는 것이 바로 and이다. 그래서 우유를 더하십시오. 천천히 저으십시오. 네 번째, turn off the heat. 자, 이제 열을 끄고요. turn off. turn은 원래 돌리다인데 여기다가 off라고 하는 부사를 넣었네요. 그래서
끄다, 뭐 전기 같은 걸 끄다, 불을 끄다, 열을 끄다. 지금 여기에 후라이팬을 데우고 있는 거니까 후라이팬을 이제 끄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off가 전치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off는 자리를 바꿔서 여기에 the heat 바로 뒤에 옮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turn the heat off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니까 이때 off는 부사입니다. add the cheese and stir again. 역시 and가 연결하는 거 두 개 한번 찾아봅시다. and 바로 뒤에 보니까 stir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렇다면 앞에서 동사 찾아서 add. 그래서 1번 동사, 2번 동사. 더하십시오 치즈를, 저으십시오 다시 한번. 요거 연결하는 거 있죠. The sauce is ready. 그러면 소스가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마카로니를 삶아놓고 나서 거기에 들어갈 이 소스를 2번, 3번, 4번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소스가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로 mix the sauce with the macaroni. 자, 여기에 with라고 하는 것이 우리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합시다. 자, 소스를 mix, 섞으십시오. 마카로니와 함께 섞으십시오. 소스도 만들었고 먼저 마카로니도 삶았으니까 그거 두 가지 합쳐가지고 잘 섞으십시오. 여섯 번째, bake it. 그 섞은 거를 가지고 그것을 bake, 구우십시오. 그것을 굽는데 얼마 동안 굽냐면 for about 15 minutes, 15분이죠. 여기에 있는 for는 우리 품사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었고 가운데 여기 살짝 끼어있는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뜻은 약 또는 대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 한 15분 정도 구우십시오 라는 얘기였죠. 그러고 나서 타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타는 게 아니고 한글로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뭐 짜잔 이런 거 하고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를 뭐 완성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자 할 때 또 상대방의 어떤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말 타다입니다. 그러면 타다는 역시 단어인데 그럼 이 단어는 품사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고 주어 동사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영어에는 이런 비슷한 감탄사들이 참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또 복습하도록 하죠. The mac and cheese is ready now.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mac and cheese라고 하는 이 요리가 드디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It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입니다 할 때 이 it은 그 mac and cheese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자, 여기서 오늘의 또 두 번째 문법이 등장을 했네요. 여기에 look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우리 품사로는 동사인데 이 동사도 종류가 참 많다 그랬죠. 그 참 많은 종류 중에 하나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동사의 이름을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감각동사를 영어로는 sensory verb라고 하는데요. sensory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오감,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나 또 감각적인 인상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 이런 감각동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하면 5가지 감각일 테니까 그 감각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몇 가지 있겠죠? 먼저 맛과 관련되는 동사는 taste이고 시각과 관련되는 거는 방금 나왔던 look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소리와 관련되는 이 청각과 관련되는 동사는 sound가 있고요. 그리고 냄새랑 관련되는 후각과 관련되는 동사는 smell이고 또 촉각과 관련되는 그런 동사는 바로 feel입니다. 자,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방금 예로 든 5개를 대표적인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이 감각동사가 요거 5개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동사들이 무조건 다 감각동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taste만 하더라도 taste가 어떤 맛을 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였을 때는 감각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감각동사로 쓰였을 때 뜻이 어떻게 달라지냐? 어떠한 맛이 나다. look은 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하게 보이다. 사운드는 어떠하게 들리다. 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떠하게 느껴지다. 이런 것들이 감각동사입니다. 그냥 뭐뭐를 느끼다라고 하면 그때는 감각동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감각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를 구분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그러면 감각동사인 것이죠. 또 형용사가 아니라 가끔 명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like 같은 전치사와 명사를 함께 써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감각동사다라는 것을 알고 감각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죠.
방금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그것은 delicious라고 하는 형용사 함께 쓰였죠. 그러면 맛있어 보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본다가 아니라 보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it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니까 s를 붙였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역시 똑같은 형태가 또 나오죠. It smells good. 이때 smell은 일반 동사입니까? 아니면 감각 동사입니까? 바로 뒤를 봤더니 형용사 good이 함께 들어있다. 그죠? 그러면 이때 smell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감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맛있어 보이면서 역시 좋은 냄새도 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감각 동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면 감각동사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느낌과 의미가 다른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동사에는 종류가 참 많으니까 그 많은 동사들 중에 하나가 감각동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의 아주 일부분을 지금 배운 겁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Oh, here's a secret tip from my grandma. 역시 아까 나왔던 그 here라고 하는 부사였었죠. here는 주어가 아니고 비밀스러운 팁. 요게 실질적인 주어이다. 그죠? 얘가 주어이고 단수이니까 동사는 is를 썼습니다. 비밀 팁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창 끝처럼 이렇게 뾰족한 부분, 여기 끝부분을 얘기할 때도 팁을 쓰고 어떤 요령 같은 걸 얘기할 때도 팁을 쓰고 또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런 것들도 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팁이 뜻이 참 많은 단어입니다. 방금 여기서는 요령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밀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요령은 우리 할머니로부터 온 비밀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감탄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타다 할 때도 봤고 또 오 이런 것도 봤으니까 감탄사가 대충 어떤 느낌의 품사인지는 잘 알겠다. 그죠? 그리고 감탄사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고 또 다른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별개로 쓰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감탄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from이 전치사였는데 우리 지금까지 1과 2가 3가를 거치면서 선생님이 전치사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어서 오늘 살짝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치사를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철자에서 잘 보면 여기 pre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pre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osition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놓다, 두다, 어떤 위치시키다 라고 하는 말이 position입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보면 어디 앞에다가 위치시키는 거 요런 거를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앞에 위치시키는지가 중요하겠죠? 정답은 명사입니다. 우리 품사 중에서 명사를 공부를 했었는데 명사 앞에 놓는 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이 명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우리 파스타에도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전치사에도 종류가 너무 많겠죠? 근데 일단 그 수많은 종류를 우리가 다 오늘 공부할 수는 없고 일단 여러분들은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만 알고 갑시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이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치사 바로 뒤에 명사가 있다는 거겠죠? 전치사랑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이 부사인데 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도 바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명사 앞에 놓이지만 명사 말고 명사 비스무리한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사도 역시 올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동명사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동명사 앞에도 올 수 있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명사라고 했을 때 명사가 단어 한 개만 있진 않고 두 개, 세 개 단어가 모여서 명사가 되는 경우들이죠. 그런 거를 명사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 앞에도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는지 또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첫 문장에서 with가 전치사였고 with 바로 뒤에 마카로니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about은 부사니까 없는 셈 치고 여기 for가 전치사였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바로 뒤에 15분이라는 명사가 왔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 우리 할머니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역시 with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인데 전치사 바로 뒤에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왔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중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도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도 있고 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고 이거 말고도 참 종류가 많은데 나중에 전치사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의 문법 지식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add love and share the food with your family and friend.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잘 배운 친구들은 요거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연결하는 것을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 and 바로 뒤에 share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앞에서 add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1번 동사, 2번 동사 연결하는 것이 and, 첫 번째 and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and는 바로 뒤에 명사가 있다, 그죠? 그러면 1번 명사, 2번 명사 연결하는 요거 두 개 연결하는 것이 and이겠네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해석만 하면 되죠.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나누십시오. 누구랑 나누냐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할머니가 주는 비밀 레시피 팁이었습니다. 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하나씩 넓혀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오늘은 팔품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 팔품사의 하위 분류 중에 동사가 있었다, 그죠? 그 동사 중에서도 그 하위 분류 중에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 팔품사 중에 우리 부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죠? 그 부사의 또 하위 분류 중에서 우리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도 살짝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팔품사의 또 다른 종류 중에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치사의 하위 분류는 참 많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전치사가 뭔지, 전치사의 이름에서 명사 앞에 놓여지는 것을 전치사라고 한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명사 같은 것이 항상 있다라는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듯이 감탄사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짝 살펴봤다, 그죠? 그리고 and 같은 접속사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그죠? 이전에 배웠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가지고 하위 분류 조금 더 확장하면서 지식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팔품사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기본 품사 중에 하나인 동사, 이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라고 하는 또 하위 품사가 있더라. 이 조동사에도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 한 종류로 can이라고 하는 이 능력의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는 조동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항상 나오는데 이 동사는 항상 원형인 형태로 나와야 된다. 이 문법도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 빙산 중에서도 윗부분으로 살짝 드러나 있는 부분만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만 점점점 문법 지식을 키워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빙산 전체의 지식을 갖게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